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시끄럽던 모임도 하나둘 끊기고 늘 함께였던 사람도 멀어지고 지금은 내 옆에 누가 남았는지 문득 돌아보게 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젊은 날엔 많이도 움켜쥐려 했습니다. 돈도 사람도 자식도 명예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살아보니 세월이 흘러 노후에 다다르면 그 수많은 것들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후엔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은 그 단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조용한 아침입니다. 햇살이 부엌 창을 부드럽게 비추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냄비에선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지요. 그 국물처럼 인생도 오랜 시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엔 이 아침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시간에 쫓기며 하루를 허둥지둥 시작했죠. 아침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 챙기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바쁜 풍경이 사라지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연금, 보험, 재테크, 주택 마련, 자녀 결혼. 노후에 쓰일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건강보험은 잘 들어뒀는지, 심지어 죽을 때 쓸 장지까지 고민하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미자야, 너 이제 행복하냐? 글쎄, 나이 들었더니 다 부질없더라. 결국 남는 건 건강, 마음, 그리고 사람밖에 없더라.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걸 가져보려 했고 지켜보려 애썼지만 결국 남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흔적이더군요. 젊은 날엔 가족을 위해 내 욕심을 접어야 했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나를 숨겨야 했으며 자식 앞에서는 강한 척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답게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노후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하며 더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내 몸을 지켜라. 예전엔 그런 말이 참 익숙했지요. 몸이 좀 아파도 참아야지. 엄마 아빠는 원래 이 정도쯤은 괜찮아. 병원 갈 시간에 밥 한 끼 더 해먹는 게 낫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하나둘 무거운 후회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내려오다가 무릎이 휘청하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다가 깊은 잠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이상하다 싶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하며 넘겨버리곤 하죠.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보내기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나를 돌보아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쯤은 겪었을 이야기.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김정순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정순 씨는 늘 나는 건강 체질이야 하시며 시장도 보고 손주도 보고 경로당도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감기처럼 시작된 기침이 몇 달을 가더니 폐렴으로 번졌고 그때부터 건강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몸 하나 무너지니까 세상이 다 멈추더라. 살림도 손주도 다 내 손 떠나고 이제는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게 소원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깊게 남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병원비로 나가고 남 좋은 일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세상이 갑자기 좁아져 버려요. 건강은 곧 나의 자유입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혼자서 반찬을 꺼내 먹고 버스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이 작은 일상이 기적처럼 감사한 순간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몸을 아끼고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매일 30분 걷기. 무조건 걷지 않아도 됩니다. 마트 가는 길, 동네 한 바퀴, 가까운 시장이라도. 걷는 습관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소식 습관. 예전엔 밥은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했지만 지금은 소식이 생명을 지킨다는 시대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 간식, 맵고 짠 음식, 기름진 반찬 줄이면 혈압, 혈당이 훨씬 달라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노년엔 찬 기운이 곧 면역력 저하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덮고 자고 찬물보다는 따뜻한 보리차, 생강차가 좋습니다. 생활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 3분, 자기 전 명상이나 감사일기 한 줄만 써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정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 것. 아픈데 없는데 뭐하러 받아? 이런 생각이 병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요즘 병은 느껴지지 않게 찾아오니까요. 한 번의 검진으로 10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건강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곧 내 자식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이고 손주가 더 오래 할머니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는 복입니다. 사랑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몸을 지키는 것은 나의 마지막 책임이자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숨이 가쁘면, 무릎이 뻐근하면, 소화가 안 되면 괜찮아 하지 말고 왜 그러니? 어디가 힘드니?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게 노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몸이 고장 나기 전에 내가 나를 지켜주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남에게 맡길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둘째, 마음을 지켜라. 몸을 지킨 다음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내 마음이다. 몸이 병들면 치료를 받지만 마음이 병들면 참는 경우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더 아프다. 몸은 회복될 수 있어도 마음에 난 상처는 오래도록 우리 삶을 흔든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조용해진다. 말이 줄고 만남이 줄고 기대도 줄어든다. 그런데 이 조용함 속에서 자주 찾아오는 것이 있다. 바로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은 누구 하나 곁에 없어서만 그런 게 아니다. 집안에 가족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롭다. 자식과 대화를 나눠도 서로의 말이 다르면
우리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정도 일도 자식들도 챙기느라 내 마음은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편안한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는가? 내가 걸어온 시간들을 향해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있는가? 경북 안동에 사는 70세 정옥남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뒤 긴 우울의 시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공허했고 누가 불러도 대답조차 하기 싫으셨다고 해요. 정옥남 여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달래주는 건 결국 나 자신이더라.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길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서러워지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저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잘 견뎠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내가 나에게 해줄 시간입니다. 자식이 먼저 말해주지 않아도,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지금의 나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처를 억지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인정하고 조금씩 천천히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서운함,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 애써 삼켜야만 했던 눈물들.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을 조금씩 꺼내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털어놓기 어렵다면 일기장에라도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 줄, 두 줄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울컥했습니다. 이 말을 꼭 누구에겐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적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고 남은 남입니다. 자식이 뭘 해도, 누가 뭘 이뤘다고 해도 내 인생은 나만의 시간표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어주셔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김혜자 여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SNS 보면서 부러워하면 끝도 없어요. 나는 그냥 오늘 내 밥상 차려 먹고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듣고 내 앞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는 게 내 인생의 여유예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크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조건 자식 말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식들의 말을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의 자세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자식은 부모가 조용히 들어만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부모보다 들어주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꼰대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엄마가 조언해도 괜찮겠니?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만 할까? 이 한마디에 아이들은 부모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가르치려 하기보다 배우려 하고, 지적하려 하기보다 공감하려 하고, 단정 지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태도이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젠 내 마음도 내가 알아줘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를 웃게 해줘야 합니다. 조용한 하루, 창밖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내 안에서 흐르는 고요한 평화. 이런 것들이 바로 노후에 꼭 지켜야 할 두 번째 보물입니다. 그 이름은 마음입니다. 3부. 셋째, 말과 인품을 지켜라.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뱉은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마음 속에 깊이 남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많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크게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인격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이도 있고 세상 경험도 많은데 내 말에 무게가 있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진심과 품격에서 오는 무게인지 아니면 무례함에서 오는 무거움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말의 책임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누구보다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박성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애들 걱정돼서 한 소리였는데 그게 그렇게 꼰대 같았나 봐. 어르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너는 요즘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아.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안 해서야 되겠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랑과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지적이고 간섭처럼 들렸던 거죠. 말은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조언을 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말문을 열어보세요. 이건 내 생각인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존중하는 말투로 시작하면 그 말은 훨씬 더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기준과 방식대로 자식을 이끌어가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자식이 선택한 방식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함께 대화를 열어가면 자식도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의논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 관계를 더 가까이 이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은 품격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투 하나, 어조 하나, 그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자꾸 말을 더하게 되더라고. 근데 진짜 어른은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더라. 들어주고 웃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이야. 참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쯤이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미소 하나로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엄마는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살려줬어요. 우리 아빠는 항상 따뜻한 분이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세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할 때입니다. 괜찮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오늘도 잘 견뎠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독이고 내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도 소중하지만 내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더 깊은 울림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들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이 곧 인품이 되고, 말이 곧 관계가 되고, 말이 곧 내 마지막 인생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단단하고 진심이 담긴 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나의 남은 삶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후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세 가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몸, 고요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말.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고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 내 몸을 살피고, 서운해지기 전에 내 마음을 다독이고, 멀어지기 전에 내 말을 아끼는 것. 이 단순한 실천이 우리를 더 깊은 어른으로, 더 빛나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내 몸, 너무 외면했던 내 마음, 너무 서운하게 했던 누군가에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은 따뜻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라는 삶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며 당신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았던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지금 몸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마음을 안아줘야겠다는 다짐을 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말을 떠올리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가끔은 마음 둘 곳이 필요하고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친구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황금빛 인생 채널이 그런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노후의 시간이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을 위한 위로와 지혜를 담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황금빛 인생 채널이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